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기현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작가님은 저희 글로영과 두 그림책을 출간하셨어요. 첫 번째 그림책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두 번째 그림책은 잠자리 편지예요. 영광스럽게도 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 기현 작가님의 첫 그림책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잠자리 편지는 두 번째 그림책이죠. 유일한 편집자세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오래전에 만났어요, 우리가. 네. 한 2012년 그때 기현 작가님이 벨기에에서 네. 브뤼셀 왕립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예.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연락을 드리고 처음 발을 들인 첫 출판사예요, 정말. 영광이에요. 여러모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우리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네. 졸업 작품도 이 책으로 하셨고, 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작업을 완성하게 됐는지 들려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졸업 작품으로 만든 이 책은 르 뿌띠 멍송즈, 작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거짓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조금 더 부풀리는 거짓말. 아니면은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얼룩말이 호랑이처럼 어흥하고 운다거나 네. 뭐 돼지가 꼿꼿하고 운다거나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네, 맞아요. 건가요? 누군가를 재밌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창의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상대에게 칭찬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옷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뻥? 네. 이라고 하는 게 쉽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뻥이야? 이런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주목받기 위해서 즐겨하는 네. 그런 습관, 언어 습관을 포착해가지고 옷으로 이렇게 시각화 시켰는데, 이 옷을 던져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요정이죠. 이파리 요정이에요. 예. 그래서 풀로만 만들어진 요정이 이 아이에게 이끄는 게 뭘까? 풀이라는 특성과 이 아이가 사랑받을 수 있게끔 마법의 주문을 건네주는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네,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풀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인데요. 풀이 어느 곳에서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또 번식력도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한 번 시작하면 이게 점점 퍼지고 자라나는 그런 식물처럼 그런 잡초와 같이 뻗어나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생동감을 이 풀의 요정으로. 네, 풀의 요정으로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건네받는 드레스들은 자신을 부풀리는 거짓말을 할 때는 빨간 장미꽃이 피고, 그리고 상대를 높여주는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향긋한 향기가 나는 백합이 피어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서 적당한 표현은 상대를 가까워지게 하지만 과한 표현들은 상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이 만든 그런 거짓말 꽃이 이렇게 봉우리가 닫히면서 그 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장면이 거짓말 꽃인 거죠? 네, 맞아요. 주인공은 자신이 피워낸 이 거짓말 꽃이라는 감옥에 둘러싸여서 새카맣게 물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카맣게 물든 어둠 속에서 오들오들 떨기만 할 때 요정이 나타나서 한마디를 해요. 왜 꽃을 많이 피웠던 거니? 그리고 요정은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를 어둠 속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친구나 어떤 부모님이나 요정이 아닌 아이 스스로의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거였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이를 다시 깨끗하게 친구들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앞면지에 보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뒷면지에는 이제 아이가 함께 즐겁게 손을 노는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면지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잠자리 편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잠자리 편지는 사실 양장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페이퍼백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자켓이 독특하잖아요. 이 자켓을 일단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잠자리 편지는 이렇게 잠자리 날개 패턴을 잡아서 활짝 펼쳐서 열면 이 안에 선물처럼 그림책이 들어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어린 친구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딱지 모양인데요. 네. 딱지는 보자기 모양을 닮은 우리나라 전통의 종이 접기 방식이에요. 4개의 뾰족한 귀퉁이를 접어서 닫으면 그런 보자기처럼 안에 무언가 책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 이 책은 잠자리 편지잖아요. 네. 사실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작은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넣어서 주기도 하지만 또 쪽지 편지는 이렇게 접어서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쪽지를 딱지처럼 모양을 접어서 이렇게 펼쳐보기 어렵게 이렇게 비밀처럼 전해주죠. 네. 그래서 편집자로서는 이 커버를 선택했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이 쉽지 않아서.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아주 작은 더미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안을 펼쳐서 열면 이 안에 마치 옛날에 저희가 서신을 주고받을 때처럼 긴 초기의 이미지와 그리고 저의 짧은 이렇게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놀이처럼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접어서 책을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저한테 보여주신 책도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딱지판형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이즈로 좀 제가 구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종이 재질도 전통 한지의 느낌을 살린 종이와 조금 더 책의 꼴을 갖춘 그런 다음 더미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판형 사이즈에 맞는 이게 실제 나온 거죠? 네. 실제 사이즈와 같은 제목이 변했죠. 잠자리의 춤에서 잠자리 편지를. 네, 그렇습니다. 잠자리 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브뤼셀 왕립예술 아카데미에 있을 때 누구보다 좀 한국적인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자기 그림책을 떠올리게 됐고 보자기가 복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담아서 이렇게 소중하게 편지를 적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책을 딱지 모양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러니 편집자인 저로서는 안 해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책을 받으실 때는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현 작가님, 그러면 우리 잠자리 편지 내용 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실래요? 네. 잠자리 편지는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저수지 밑바닥에 작은 유충 한 마리가 있어요. 잠자리 유충이죠. 그리고 아이는 시골에 갑자기 맡겨져서 엄마를 기다려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네.
그리고 잠자리 유충은 물풀을 붙잡고 영차 올라와서 힘차게 날아올라 아이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엄마는 안 오신 거네요? 네, 일요일마다 보러 오시겠다고 하신 어머니가 오지 않으셔서 아이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 가득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듯한 잠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봐요. 고추 잠자리. 네. 그리고 시선을 내리면 집 앞에 이렇게 드넓게 펼쳐진 고추밭에 잠자리들이 한가득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잠자리를 잡을 거라고 네. 결심을 하죠. 이 장면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진짜 숨바꼭질을 하듯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는 재미가 네, 있더라고요. 네, 숨어들었죠. 네, 숨어들고 그리고 열 손가락 가득히 잠자리를 잡아서 잠자리 날개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톱만한 종이에 편지를 쓰고 접어 하나하나 모두 실에 깨어서 이렇게 책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어쩌면, 여기에서 네. 저희가 네. 책 표지를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 꼬리에 달아 하늘 높이 날려보내요. 네, 서울에 계신 엄마께 날려보냈습니다. 잠자리가 조금씩 아이와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죠? 네. 아이 잠자리 너 잘 엄마한테 편지 배달했니? 이렇게 네. 그 시간의 흐름을 작가님은 이렇게 아이의 옷으로 변화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추들도 보면 고추나무에 있는 이파리 모양이나 고추들도 조금 더 계절감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노력했어요. 정말 얼마나 그 엄마를 기다리는지 네. 그리고 그 편지가 잘 배달됐는지를 기대하고 있는지 네. 그 답을 얼른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잠자리가 아이의 손끝에 스스로 내려앉아서 아이가 편지는 잘 전해주었니? 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잘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 모른다는 말일까요?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이렇게 잠자리가 하얀 서리를 맞고 꽁꽁 얼어버렸어요. 아이는 할머니 댁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고 그리고 이렇게 꽁꽁 얼어버린 잠자리를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서 호호 숨을 불어 넣어주어요. 살짝 얼었었군요. 네. 아니 사실은 이 장면을 할 때 그 편집자인 저로서는 이 장면이 되게 너무 판타지 같은 거예요. 얼었던 잠자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기현 작가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할머니 댁에 맡겨졌었고 네. 엄마를 기다렸고 잠자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정말 서리가 내렸을 때 잠자리가 이렇게 얼어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녹여서 살렸다고. 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잠자리를 이렇게 녹여서 마법처럼 날아가는 장면은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담으신 거죠.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껴져서 책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 그게 담겨진 거죠. 네. 그리고 잠자리가 체온을 되찾아서 하늘 높이 다시 날아가고 잠자리가 날아간 하늘 아래로 엄마가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만나 이렇게 따뜻하게 꼭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면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또 잠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재미난 것들도 많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잠자리를 아주 해체해서 볼 그런 경험이 많아요. 네. 그런데 잠자리의 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사실 눈동자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맞아요. 네. 혼눈들이 네.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요? 모여서 이렇게 견문을 이루죠. 그래서 사실 아이의 옷의 모양을 정할 때 네. 원래는 체크 무늬를 하셨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잠자리 눈의 모양을 가져오자 그랬죠. 네. 원래는 이 아이가 네. 도시에서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 댁에 맡겨졌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의상을 선택할 때 약간 도회적인 느낌의 원피스 무늬를 골랐었어요. 그런데 편집 회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잠자리 눈의 모양으로 저희가 패턴을 네, 입히면서 만들었죠. 훨씬 더 부드럽게 녹아든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이 책은 잠자리 편지는 베트남에 저희가 출간을 했어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우리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여기 있습니다. 예, 베트남은 편지 봉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의 보자기 딱지가 이렇게 재해석된 베트남의 잠자리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다음 책은 어떤 책으로 구상하고 계세요? 달림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림 봤어요. 너무 예쁘죠? 그 파란 달림.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독자님들과 달림 그림책으로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